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야외이기도 하고 네. 또 봄이기도 하니까 그 방역이 또 저희가 또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네.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한결 좋네요. 네. 이 봄이 왔어요. 봄이 왔고.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네, 제가 또 겨울에 또 한 재작년쯤 제가 또 도깨비 시장 해가지고 네. 옷을 또 멋있게 샀는데 아... 겨울에 못 입어가지고 오늘 아주 멋있는 옷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보려고. 찰떡입니다. 네, 찰떡처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고는 안 해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또 박영수 루카우사님 멀리에서 오셨고 멀리서 오셨지만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또 미사에도 계속 나와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한 자리 모셨습니다. 오늘 수사님의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질문은 많지 않고 네. 한 30개 정도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소소하네요. 소소하게 네. 편안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사님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섭 루카 수사신부고요. 우리 수도원에는 2004년도에 입회해서 2010년도에 종신서원했고 2012년도에 사제소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성은 머뭄이고요. 머물다 할 때 머뭄이고, 수도명은 우리 103위 순교 성인 중에 102위 조윤호 요셉 성인입니다. 네. 그 수도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쭉 수차례 진행했는데 네. 특별히 자기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수사님들이 항상 풀 네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수도성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수도성은 저희가 착복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양성 기간에 착복식을 하게 되면 수도성이라는 걸 정합니다.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도명이랑은 다르게 수도성은 자기가 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앞으로 수도 생활을 할 때 바라보는 방향점, 지향점을 삼아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머뭄으로 정했고, 근데 보통 선배 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도성은 자기 수도 생활과 정반대로 된다. 그래서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떠돌이. 네. 떠돌이 박영수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네. 마카오에서 오실 때 홍콩에서 좀 머무시고 네. 여기 와서 또 머무시고 정식으로는 이제 네. 홍콩에서 사도직을 하다가 마카오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마카오로 다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카오에서 입국을 반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네네. 1년 동안 본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오랜 기간 머무셨다고. 네, 1년, 거의 1년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홍콩에서 사목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도 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서품을 받고요. 2013년도 말에 그 당시에 이제 총장 신부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갑자기 왜 부르시나 했는데, 형제, 네, 그러니까, 홍콩 갈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래서 예, 홍콩이요, 했거든요. 네네. 홍콩 가. 그래서 뭐 근데 많이 수사님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또 수도 생활은 뭐 따르는 삶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14년도에 홍콩에 가서 그 홍콩에 있는 한국 분들은 아니고 네네네. 홍콩 신자분들이 계시는 본당에서 본당 사도직을 7년 하고 네. 그리고 마카오 공동체로 소임 변경하는 중에 계속해서 발령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거의 한 7년 전쯤 가셔서 네네. 아주 오랫동안 사목하셨는데 오랫동안은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이게 교포 사목이 아니고 현지인 사목이라면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적응 문제도 있잖아요. 뭐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하고 한국이 뭐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뭐 문화적인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물론 가자마자 이제 언어를 한 1년 반 정도 해서 홍콩은 영어랑 광동어가 이제 공용어인데 그래서 광동어를
공부를 해서 광동어를 주로 쓰고 미사도 광동어 미사를 주로 했죠. 네. 광동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이소룡. 주윤발, 이소룡, 주윤발, 유덕화, 유덕화, 예, 다 주성치. 홍콩. 아. 이제 그 홍콩 광동성에 있는 데서 쓰는 말이 광동어입니다. 교포사목하면 대충 감은 잡아요. 네네. 이게 그 나라에 사는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을 사목하는구나 이럴 수 네. 있는데 현지인 사목은 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목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되게 사실은 뭐 본당에 있었기 때문에 본당에서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하시던 일을 주로 하게 됐고요. 뭐 약간 한국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는 그 가톨릭 기반으로 한 학교들이 있지만 그렇게 네. 많지가 않죠. 근데 홍콩에는 가톨릭 기반으로 한 학교들이 무척 많아요.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아한데요? 네, 그렇죠. 의아하죠. 많이 의아하죠. 네. 왜냐면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종교는 가톨릭이 아니고 성공회죠. 예. 어쩔 수 없이 지배층의 종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회보다는 가톨릭이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고 신자도 많고요. 그래서 또 성공회였기 때문에 성당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성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니네들 학교를 지어. 그러면 그 학교 옆에 성당을 짓게 해줄게 라고 돼서 그래서 학교와 성당 간의 관계가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제가 있던 홍콩 주교자 성당의 구역 안에는 가톨릭과 관계된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한 8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서도직했던 게 한국에 있던 것이 한국이랑 다른 차이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장례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돌아가시자마자 장례를 바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회나 신부님이 가셔서 연령 기도하시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하고 바로 이제 발인을 하는데 중국 문화에서 특별한 것은 아까 그 학교 문화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많이 감추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형들은 더더욱 민감하게 학생들이 있는 성당에서 그 운구하거나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각 관구별로 장례 미사를 전담으로 모셔서 할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식장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장례가 끝나면 또 이제 화장터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화장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화장이나 매장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매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화장을 하면 또 납골당의 자리가 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움직여야 돼서 일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많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학교와 장례가 한국 본당 일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모든 그 긴 장례에 신부님이 같이 함께. 그냥 돈독해지겠네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정이 한국인이 얘기하는 초코파이가 얘기하는 그 정보다는 몇 배 더 깊다라고 들었는데 정문화는 좀 어때요? 아주 깊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정의 씨앗이 싹 트일 때까지가 시간이 아주 길게 걸려요. 그 발할 시간이 아주 길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워낙 중국은 그 여러 가지 민족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까지가 시간이 좀 길어요. 대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한국에서 말하는 정을 뛰어넘는 완전히 가족같이
슈퍼정. 울트라정? 울트라정? 너무 훅 들어갔나요 또? 울트라정? 네. 아, 왜냐면 네. 제가 가족이니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 손님들이 올 수, 그러면 박신부 가족이니 우리 내 가족이다. 가족이지. 가족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그게 참, 뭐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정이라는 씨앗을 발화시키기만 한다면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중국 사목인 것 같아요. 아, 혹시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네. 그 마음을 이렇게 내주지 않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내주어 누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있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의 주교자 성당이었기 때문에 장례도 많이 날 뿐더러 그런 연령의 활동이 아주 체계화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연령 회장님하고의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연령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성격적으로 잘 맞았던 부분이 필터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아, 노 필터. 네. 네. 뭐 남들은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연령 회장님이 박신부 그 말 또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발음 또 틀렸는데 늘질 않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왜냐면 다른 외국어도 정말 어렵겠지만 특히 성조가 있는 외국어 같은 그쵸? 경우엔 중국어는 보통어는 4성조인데 이제 광동어는 정식으로 하면 9성조거든요. 근데 보통 쓰는 건 6개지만 네네네. 근데 이제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그 쌈뿌는 신부인데 쌈뿌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예. 싸우시 이게 수사예요. 싸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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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먹는 스시거든요. 지난화에 스시 오빠. 네. 그게 그렇게 그 억양이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중국어는 전혀 그러니까 신부와 나는 수사를 얘기하고 싶어서 쌈푸 싸우시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싸우시 쌈푸 그러면 수사님 힘들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네. 정반대도 아닌 이상한 말이 돼서 그러면 아니면 이거 싸우시 쌈뿌 그러면 스시 신부? 이런 거죠. 네. 싸우시 쌈푸 가면 수사님이 힘들어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령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 너무 고맙고 성당 일 중에 장례 부분은 그 연령회장님이 저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모르겠지만 네. 홍콩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마셔요. 홍콩 마카오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우리 연령회장님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가끔씩 네. 연령회장님 집에 가서 가끔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 네. 연령회장님 집에 가서 연령회장님이 이제 쟁겨놓으신 좋은 술 좀 얻어먹고 그래서 연령회장님 딸과 그 내외에 다 같이 식구처럼 잘 지내기도 하고 아주 좋았어요. 저도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현진 사목을 가서 아는데 그런 그렇죠. 가족분들이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구나. 저희가 또 홍콩 얘기 푹 빠져가지고 그냥 진짜 질문할 거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신 것 같은데. 지금 29개나 남았는데 질문이 지금. 근데 질문 한번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이제 수도원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 지금 아주 좀 오랜 시간 되셨잖아요. 들어오시기 뭐, 긴 전과 시간 그리고 선배님 앞에서 제가 또 아닙니다. 긴 시간 저는 있었다고 뭐- 하면 안 되죠. 전 길었는데요. 그래서 수도원 들어오시기 전과 네. 그다음에 수도원을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수도원에 들어온다거나 뭐 수도 생활을 한다거나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25살까지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정말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수도원에 들어온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 저도
세례를 늦게 받은 편이에요. 군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세례 받은 기간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20년 좀 넘은 것밖에 사실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전혀 수도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성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성소 자체라는 걸 몰랐죠, 아예. 제대하고 뭐 학교 다니고 또 뭐 회사 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랄까? 그런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공허해. 뭐 그렇죠. 네. 공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하.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고. 얻고 네.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을 많이 낳고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이거 뭐 엄청난 형제자매가 많은 곳에 들어오셨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게 꿈이었는데, 근데 뭐 그 목표가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중간에 딱 올스톱이 되는 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성당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예.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게 뭐 제 뜻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 이제 제 본당에 계시던 원장 수연님이 유심히 보셨나 봐요. 왜냐면 젊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하지 않았을 때니까. 아니요, 지금 뭐 조금밖에 상하지 않았다. 다행이네, 많이 안 상해서. 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수연님이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뭐 어떤 일로 이렇게 기도를 와가지고 성당에 와서 기도를 다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수연님이 그러면 혹시 피정을 해보라고. 근데 피정이라는 것도 사실 모를 때예요. 왜냐면 세례받고 성당에 이렇게 뭐 주일만 겨우겨우 나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정이 뭐죠? 라고 해가지고 그럼 피정을 해봐야겠다. 수연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는 믿음에 피정의 집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수도자나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개인 피정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수도원 들어와서 많이 개인 피정을 요청도 받고 제가 반려도 해보고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오세요라고 했던 데가 복자사랑 피정의 집이었어요. 그때 아마 좀 궁했을 거예요. 그때 엉망이었어요. 막 이게 뭐 성수도 궁하고 뭐 피정의 집 그 바닥 막 시멘트 올라와 이렇게 금가 있고 엉망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저는 근데 피정지도 했을 때 어느 초등학생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신부님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벽이 무너졌던 그런 곳에서. 진짜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피정의 집은 이게 신부님은 혼자 오셔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신자분들은 어렵다라고 반려했는데 유일하게 받아줬던 데가 복자사랑 피정의 집이어서 이제 왔는데 맞아주셨던 분이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본당에서 신부님을 뵀을 때랑 그 차이가 좀 갭이 컸죠. 그래서 이런 신부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피정을 하려면 이렇게 뭘 써야 된대요. 전에는 다른 피정의 집은 다 반려를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 이렇게 쓰고 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수자 카드였더라고요. 올랄라. 근데 성수자 카드가 뭔지 몰랐으니까 저는. 몰랐죠. 그럼 뭐 이 카드에 사인하면 입회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회하겠습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름이랑 뭐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그러고 나서 피정을 복자사랑에서 피정을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했었어요. 그때 계신 수사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이 있구나라는 거기서부터 아마 제 성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입회 카드가 수사님 마음에 씨앗 하나 심어줬네요.
그렇게 뭐 좋은 씨앗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네 그렇겠죠. 네, 네. 썩은 씨앗도 살린다는 네. 그 송소 씨앗.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그러면 입회를 딱 결심하시고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때는 언제였어요?